서초 세무 메타버스 텍스테이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서초구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었죠.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주제입니다. 이번에 7월 25일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제 개편안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좋을 것이냐, 그리고 서초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초 구민을 위한 한번 자료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서초구를 위해서 좀 찍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개정된 것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하고 과세 표준이 조정이 됐습니다.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세율은 10%였는데 이걸 2억 원까지로 좀 조정을 했어요. 말 그대로 좀 렌즈가 커졌죠. 원래 2억 원에 대한 범위는 그러면 20%의 세율이었는데 이걸 10%로 낮춰준 범위가 된 거니까 결국 1,000만 원 정도 절세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상속세 신고 들어간 거 보면 과세 표준 1억 원이나 3억 원 이하가 막 30-4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세부담이 완화됐을 것이다 라고 비춰지고요. 증여세 측면에서도 사실은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의 지원의 일환으로 최근에 생긴 게 뭐예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가 됐죠. 그거 플러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더해지면 신랑 1억, 신부 1억 5천,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바입니다.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 신혼부부인 자녀들이 전셋집을 얻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그게 또 서초구 관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액이 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조사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표준이 1억에서 2억 원까지가 10%의 구간으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 세부담 자체가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물론 국세청에서 이제 말하는 바는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가가 97년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자산인 주택가격이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과표를 조정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은 50%였는데 이 구간이 없어지고 최고 세율 구간이 10억 원 넘어가면 40%인 걸로 결국은 조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30억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 50%의 세율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세율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서초구에 계신 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 상태에 비춰봤을 때는 이 상속세 부담이 한껏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개정안이죠. 정말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의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자, 이거 먼저 계산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괄 공제 5억 원이 원래 적용이 대부분 됐었어요. 근데 원래 얘와 비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인적공제 합계액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녀가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씩, 곱하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로자 공제예요.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 공제입니다. 1,000만 원 곱하기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한 거예요. 그 네 가지의 합계와 2억 원을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에 더 큰 금액을 비교를 했었죠. 그러면 대부분 이 말씀드렸던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제외하고는 거의 그 공제를 적용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속인들의 나이도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니고 연로자도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인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 돼야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큰 숫자가 되느냐? 무려 7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도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였죠. 근데 이 자녀 공제를 무려 10배나 증가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럼 자녀가 한 명 있으면 2억 원 더하기 5억 원 얼마예요? 7억 원이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되는 거고, 이게 2명이다라고 하면은 12억 원이 되죠. 12억 원 아주 높은 수치예요. 그 다음에 3명이 되면은 자녀가 3명이 되면 17억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거기다 배우자까지 있으면 배우자 공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잖아요. 그럼 최소 5억 원은 적용받으니까 자녀 세 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공제수가 얼마다? 22억 원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이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고, 개인마다 자산의 형태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아파트의 채무 빼고 나머지 금액이 22억 이상이다 라는 분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까
라는 도표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작년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인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냐면요, 75%나 됩니다. 그리고 20억 원까지 가면은 88%나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22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경우와 5억 원 공제 받는 경우 차이가 얼마죠? 무려 17억 원이에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자녀 두 분의 배우자 있으면은 그때 10억 원이 거의 다 더 늘어날 거잖아요. 10억 원 늘어나면은 상속세 신고 인원수는 75%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8,000명이 신고를 했는데 75%면 엄청난 숫자죠. 정말 엄청난 숫자가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의 12,000, 13,000명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가 생긴다. 말 그대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엄청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2명인지 3명인지 당신이 알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부분 돌아가시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세 이상이 91%나 되고요. 70대 이상이 78%, 80대 이상이 55%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결국 이분들의 자녀들, 결국 이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연도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일까? 그걸 한번 산정을 해본 거예요. 1970년도부터 제가 83년도까지 한번 합계 출산율 계산을 해봤어요. 사실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큽니다. 왜냐면 1970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무려 4.5명이나 됩니다. 근데 1983년도에는 2명 정도 돼요. 결국 평균을 냈을 때 3.27명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게 격차랑 집안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시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도 사실 상속인분들의 자녀분들이 오늘 상담하신 분들도 자녀가 4분이에요. 이런 식이 되는데 2분, 3분 이 정도는 대부분 있다라는 가정이고 3분으로 가정하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공제액수가 기존엔 5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17억 원으로 무려 12억 원이 증가된 수치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부담 거의 다 없어질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아주 호재이지만 그래도 서초구 내에서는 이것보다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그래도 나에겐 아직까지 상속세가 그래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상속세에 대한 플래닝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1억의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저는 생각한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 그대로 아이를 지금 낳으라는 거죠. 서초구에서 지금 상속을 받으신 분이 상속 받고 나서도 재산이 아주 많다. 3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나도 이제 자녀를 좀 낳아야겠네. 미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번에 나온 공제가 1997년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개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몇 년이 걸렸죠? 무려 27년, 28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다음 공제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나왔던 공제가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녀에 대한 공제 액수가 커지니까 기존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배우자에게 많이 줘요.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이니까 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많이 준 다음에 그 공제 액수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게 되면은 그 배우자가 또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결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20억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20억 원을 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펼쳐졌던 거죠. 특히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배우자에게 재산 분배가 좀 소극적으로 변경될 것 같다. 왜냐? 자녀만 있어도 공제액수가 이렇게 많이 받는데 배우자에게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한편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자산의 사회로서의 재투자, 재생산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배우자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제적 위치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점 잘 찾으시고 항상 솔루션 좀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나는 상속세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자녀 3분의 배우자가 있다. 그럼 공제액수가 얼마예요? 무려 22억 원이에요. 근데 내가 상속받는 재산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나는 상속세를 안 내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15억 원이지만 저라면 그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 이걸 15억으로 신고하나 20억으로 신고하나 저는 어차피 상속세를 안 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걸 취득가액으로 설정되는 금액이 15억 원이냐 20억 원이냐라는 얘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오히려 올리는 신고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왜냐? 이게 서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15억 원인데 미래 얘를 팔 때 20억 원에 판다. 근데 내가 모르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오죠? 간단하게 계산해도 1억 8천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를 20억 원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예요? 0원이 나오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1억 9천만 원, 1억 8천만 원을 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 대한 이해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소중한 서초구에 있는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해요. 하다못해 감정평가로 20억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18억 원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팁이 여러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선 상속세에 대한 개편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러면 적용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2주간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당연히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정기국회로 들어갑니다. 9월달에 정기국회가 들어가고 나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 공제 이미 5억 원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액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용된 시점이 언제부터냐? 절대 24년도가 아닙니다. 24년도에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나 증여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25년 1월 1일 이후로 상속이 개시됐거나 증여한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까지 무조건 혼동하지 말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법이 완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무조건 지켜보시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이 서초구 세무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